김만중의 구운몽,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얻는다면 과연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운몽은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김만중이 유배지에서 지은 소설로 전해진다. 이 작품은 겉으로 보기에 한 인간이 새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욕망의 전 과정을 실험하는 거대한 사유장치에 가깝다. 작품은 처음부터 독자에게 묻는다. 여러분, 책 한 권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목소리를 잃어버린 한 학자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목소리가 억압당한다면 그 신념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시겠어요? 여기 17세기 조선의 한 천재 학자가 그 답을 바로 소설에서 찾아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서포 김만중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그 험난한 정치적 시련을 먼저 알아야만 그의 작품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만중의 삶, 정말 격동 그 자체였죠. 17세기 조선의 아주 치열한 당쟁,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서인 세력의 핵심이었고 심지어 왕의 외척이었으니 그 위치 때문에 정적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평생 3번이나 유배를 당하고 다시는 정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쓸쓸하게 유배지에서 눈을 감게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셈이죠. 하지만 김만중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죠. 정치적 패배라는 그 잿더미 속에서 문학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중에게 소설이라는 건요, 그냥 심심풀이로 쓴 게 아니었어요. 예술 작품 그 이상이었죠. 이건 사실 금지된 말을 하기 위한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저항의 한 형태였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 개념, 바로 환상성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꿈이었을까요? 여러 연구를 보면요, 이렇게 억압받는 작가들에게 환상이라는 건 현실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탈출구이자 무대였다고 해요. 김만중은 바로 이 꿈이라는 무대 위에서 현실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신념을 마음껏 펼쳐 보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사시 남정기와 구운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쓴 그런 가정소설처럼 보이는데요. 두 작품 모두 꼼이라는 장치를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서 현실을 비판하고 또 이상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는데 두 이야기 모두 여성 인물들이 서사의 중심을 아주 단단하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사시 남정기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냥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당시 조정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겉모습은 아주 간단해요. 덕망 높은 부인 사씨가 있었는데 아주 간악한 첩 교씨의 모함에 빠져서 집에서 쫓겨나고 온갖 고생을 다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딱 보면 그냥 전형적인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는 그런 권선징악 가정소설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속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이야기의 모든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김만중은 이 가정 드라마라는 틀 안에다가 자신의 정치적 현실을 완벽하게 암호처럼 숨겨놨어요. 보세요. 현숙하지만 억울하게 쫓겨난 아내 사씨. 이건 바로 충신이었던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 말은 안 듣고 사악한 첩한테 홀딱 빠져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남편. 이건 간신들 말을 현혹된 임금, 바로 숙종을 빗댄 겁니다. 그럼 교씨는 당연히 김만중을 몰아낸 그 부패한 정치 라이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라는 공간 자체가 바로 왕실 조정의 축소판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그럼 김만중은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연구에 따르면요, 이 이야기는 그 자신에게 일종의 위로와 카타르시스였다고 해요.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라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던 거죠. 이걸 보시면 그 목적이 정말 명확해집니다. 현실 속 김만중은 어땠나요? 정적들에게 져서 유배지에서 힘없이 죽어갔잖아요. 하지만 그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씨는 이야기 속에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악인 교씨가 벌받는 것까지 똑똑히 지켜보죠.
이게 바로 문학을 통한 자기 치유이자 소설 속에서 기어코 이뤄낸 정의의 승리였던 겁니다. 자, 이제 그의 두 번째 걸작 구운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시남정기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었다면요, 이 구운몽은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청사진, 일종의 설계도 같은 작품입니다. 구운몽, 글자 그대로 9구름의 꿈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숫자 9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주인공 양소유 1명, 그리고 그가 만나는 8명의 선녀. 이 9인물이 단순히 모인 게 아니라 함께 완벽하고 조화로운 하나의 전체를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소설 속 꿈의 세계에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주인공 양소유를 둘러싼 이 8명의 여성들이 서로 질투하거나 싸우질 않아요. 오히려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양소유라는 중심을 위해 아주 조화롭게 협력합니다. 이게 바로 김만중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던 거죠. 임금을 중심으로 모든 신하가 싸우지 않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화합하는 조정. 그가 그토록 꿈꿨던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구운몽은 단순한 판타지 연애소설이 아니었던 거죠. 이건 당파 싸움으로 얼룩진 현실을 향한 비판인 동시에 이상적인 나라는 이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김만중의 아주 정교하게 위장된 정치적 제안서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만중의 작품이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는 걸까요? 그의 문학적인 혁신, 그리고 그가 남긴 영향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천재성이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액자 구조입니다. 구운몽을 보면 현실에서 시작해서 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현실로 깨어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담긴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꿈속의 꿈 구조는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재미를 주고요. 동시에 인생의 의미가 뭘까 하는 깊은 철학적인 질문까지 던집니다. 정리해보자면 김만중의 위대함은 바로 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정치적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 우의, 즉 비유를 아주 정교하게 사용했다는 점. 둘째, 액자 구조 같은 복잡한 서사 기법을 자유자재로 다뤘다는 점. 셋째, 조화와 정신수양이라는 깊이 있는 주제를 탐구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을 통해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치적으로는 패배하고 잊혔을지도 모르는 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인상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쓴 이 2편의 소설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어 자신의 신념과 이상을 바로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봅니다. 김만중은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마치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발딛고 사는 이 현실과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는 그 이상적인 세계,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더 진실하게,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운몽은 모든 것을 가져본 자만이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작품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성공과 공허 사이에서 흔들리는 현대인에게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